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화요일 캡틴뉴스입니다. 오늘 주요 헤드라인들입니다. LA시 의회가 공석 중인 10지구 시의원 대행 임명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일단 불발됐습니다. DMV가 LA 한인회를 리얼아이디 신청 대행기관으로 승인해 한인회는 오늘 9월 23일 하루 한인회에서 한인들의 리얼아이디 신청을 대행합니다. DMV에 가시지 않아도 한인회에서 리얼아이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러진 행인을 차로 친 뒤 25피트나 끌고 간 끔찍한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중태 중입니다. 북가주 한 노인 요양원에서 세제가 든 음료를 마신 노인이 숨졌습니다. 이 음료를 직원이 준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최소 31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화당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승리하면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첫 멍키팍스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8월 30일 화요일 캡틴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오늘 LA시 의회가 공석 중인 10지구 시의원 직무대행 안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신속 처리가 일단 불발됐습니다. 반대한 시의원들은 얼브 웨슨 전 의원에 대한 직무 정지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피트장 기자가 시의회에 다녀왔습니다. LA시 의회가 오늘 공석 중인 한인타운 10지구 시의원 대행 임명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시의원들이 반대로 일단 무산됐습니다. 노리 마티네스 시의장은 오늘 허브 웨슨 전 시의원실 헤러 허터 국장을 10지구 시의원 대행직에 임명한 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표 10표를 얻지 못해 안건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1년 가까이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대신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던 허브 웨슨 전 시의원도 법원의 임기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직무를 정지해 현재 한인타운을 포함한 제10지구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대변한 선출직 대표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헤더 허터 시의원 대행 임명안에 대한 안건 채택에는 밥 블루멘탈, 마키스 해리스 도슨, 마이크 보닌, 니디아 라만, 모니카 로드리게즈 등 5명이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본회의 안건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10지구 시의원 대행직 임명 안건을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안건 채택에 반대한 해리스 도슨 시의원은 10지구 시의원직 대행 임명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며 좀 더 토론과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안건 채택 무산이 헤더 허터 시의원 대행직 임명안 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드리게즈 시의원은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가 지켜진다면 헤더 허터 시의원 대행 임명안 처리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의회는 LA 한인회 전현직 이사들이 참석해 10지구 시의원 대행 임명안에 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LA 한인회가 캘리포니아 DMV로부터 한인들을 위한 리얼아이디 신청 대행 업무를 승인받았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시면 DMV에 가시지 않고도 오는 9월 23일 LA 한인회에서 리얼아이디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023년 5월 리얼아이디 전면 도입을 앞두고 LA 한인회가 캘리포니아 DMV와 함께 한인들의 리얼아이디 신청을 돕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여전히 DMV 방문이 어려운 실정인데다가 많은 한인들이 언어 문제로 리얼아이디 신청을 미루고 있어 아직까지 리얼아이디 신청을 하지 못한 한인들을 위해 오는 9월 23일 하루 리얼아이디 신청을 대행합니다. 한인회는 그간 리얼아이디 신청 대행을 위해 미구엘 산티아고 주 하원 의원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오늘 DMV 관계자들이 LA 한인회를 직접 방문 답사한 후 한인회가 오는 9월 23일 하루 한인들을 위해 리얼아이디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승인했습니다.
LA 한인회는 DMV 직원들과 함께 오는 9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들의 리얼아이디 신청을 한인회 사무실에서 직접 받을 예정입니다. 이날 한인회에서 리얼아이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 등 신원증명서류 한 종류와 유틸리티 요금 고지서 등 캘리포니아 거주증명서류 2가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리얼아이디와 운전면허증을 모두 바꾸는 경우 $39이며 리얼아이디만 바꾸는 경우 $31입니다. 62세 이상 시니어의 리얼아이디 신청은 무료입니다. 신청 비용은 현금, 체크, 그리고 머니오더로만 가능하며 크레딧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이날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약은 LA 한인회 이메일 info@kafla.org 또는 전화 213-999-4932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하실 경우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체류 신분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지난 27일 토요일 날 밤 보일 하이츠 지역에서 끔찍한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밤 8시 55분경 보일 하이츠 지역 피케트와 불더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대형 밴 차량이 길에 쓰러져 있던 한 남성을 친 뒤 25피트를 끌고 갔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루이스 로페즈라는 남성은 당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균형을 잃고 길에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길에 쓰러진 남성을 이 밴 차량이 깔고 지난 뒤 차 밑에 끼인 로페즈를 25피트나 끌고 간 것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당시 영상에는 포드 이코노라인 흰색 밴 차량은 사고 직후 잠시 멈춰 서 있다 사고를 확인한 후 그대로 도주한 장면이 녹화됐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을 공개 수배하고 $25,000의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뺑소니를 당한 로페즈는 다행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현재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안정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네, 노인 요양원에서 직원이 준 음료를 마신 노인이 숨졌습니다. 주스인 줄 알았던 이 음료에는 식기 세착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직원에게서 음료를 받아 마신 노인 3명 중 1명이 숨졌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가주 노인 요양시설에서 직원이 제공한 음료를 마신 노인 입주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노인이 마신 음료를 주방 세제였던 것으로 밝혀져 당국이 수사 중입니다. 지난 28일 밤 북가주 샌마테오 카운티의 노양 요양시설인 에이트리아 시니어 리빙에서 93세 노인이 직원에 제공한 음료를 마신 뒤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직원이 제공한 음료는 주방 세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국이 이 음료에 누가 의도적으로 세제를 집어 넣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음료를 사망한 노인에게 제공한 직원은 세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세제가 든 음료를 마신 노인은 모두 3명이며 이들 중 1명이 숨졌습니다. 노인들은 직원이 준 음료를 과일 주스인 것으로 알고 의심 없이 마셨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가족과 다른 노인 입주자들의 가족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트리아 시니어 리빙 측은 이번 사건이 직원의 실수로 보이며 추가 피해는 없다며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플라 뉴스를 밝혔습니다. 네, 지난 28일 오레건주 한 마켓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건 당시 이 마켓의 한 직원이 몸을 날려 총격범을 막아 큰 희생을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직원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레곤의 한 마켓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켓 직원이 총기 난사범을 막기 위해 몸을 던졌다 총에 맞아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이던 28일 오후 7시경 오레곤주 밴드시의 한 마켓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선 밀러라는 20세의 남성이 마켓에 침입해 쇼핑객들에게 무차별 총기 난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AR-15 돌격소총과 산탄총 한정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총격으로 84세의 슈퍼마켓 손님이 숨졌고 부상자도 2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66세의 마켓 직원 도널드 서릿이 총격범에게 달려들어 그의 총격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서릿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총격범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총격범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마켓 안으로 진입한 직후 자살했습니다. 경찰은 몸으로 총격범을 저지한 서릿의 용감한 행동이 추가 희생을 막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총격범 밀러의 차량에서 추가 산탄총 한정과 다수의 화염병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범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등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미국 중상층 자녀 1명을 대학 입학 전까지 키우는데 최소 31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대학 학자금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자녀 한 명을 대학 입학 전까지 키우는데 최소 31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40년 만에 최고치에 육박하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 같은 계산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에서 자녀 2명을 둔 중산층 부부가 2015년생 둘째를 만 17세까지 키우는데 총 31만 605달러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18,271달러가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2년 전보다 9%, 26,011달러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자녀 양육비에는 주거, 식량, 의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유년기 기저귀값, 댄스 강습료, 스포츠 용품비 등도 포함됐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학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이 양육비를 극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 양육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카프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공화당의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이 경선을 대거 통과해 트럼프 당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11월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바이든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8건 이상의 탄핵 결의안이 이미 하원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탄핵 사유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 의혹, 멕시코 국경 밀입국 폭증 군실 대응 등입니다. 이 탄핵안은 현재 의원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되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118개 의회가 내년 정식 개원되면 이를 정식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탄핵안 8건 중 4건을 발의한 극우 성향 마조리 테일러린 하원 의원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선거를 하자마자 탄핵을 당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바이든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탄핵이나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우선 타깃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FBI의 압수수색 연장 발부 요청을 승인한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도 공화당이 벼르고 있다는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카프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텍사스주에서 먼키팍스 감염자가 사망했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먼키팍스가 이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 중입니다. 사인이 먼키팍스로 확인되면 미국에서는 첫 번째 먼키팍스 사망자입니다. 보건당국은 부검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이후 먼키팍스는 99개국에서 발생해 총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나이지리아와 가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에서 나왔습니다. 네, 옛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인 미카일 고르바초프가 오늘 사망했습니다. 향년 91세입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서 집권한 이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추진해 동서냉전 체제 해체를 주도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서독 통일을 용인해 서방에서 냉전 해체 주역으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고르바초프는 1989년 소련의 초대 대통령이 됐지만 1991년 8월 보스파의 쿠데타 이후 급격히 권력 기반을 잃었고 소련도 공식 해체됐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이 내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남가주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100도 넘는 폭염이 예상되고 있어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8월 30일 카프라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